네, 양대 노동조합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지금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은 현행 60세거든요, 정년이. 예. 그런데 이제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그 배경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이제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아, 예, 그 예. 5년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5년 퇴직하신 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연령 계층별로 이제 취업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통계를 보면 그 연령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연령층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예. 63세가 아직은 이제 수령 기준인데,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소득 공백 때문에 퇴직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도 금방 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대 노총의 주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뒤쪽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당연히 기업들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노사 간의 쟁점이나 갈등이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가 예.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핵심은 이제 65세까지 해서 소득 공백을 막자는 그런 취지는 노조 양대 노총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청년 고용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년층 60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요. 예. 근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뜯어보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층 일자리 수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정년 연장을 하는 거는, 그래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니거든요. 네.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청년층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구 구성을 보면 아버지가 은퇴할 때쯤에는 이제 아들, 딸들이 청년층이거든요. 네. 근데 참 가구 내에서도 좀 고민인 겁니다. 아버지 소득을 줄일 거냐, 네. 예, 예. 아들 소득을 줄일 거냐, 딸 소득을 줄일 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소한 속도전에 나설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노동계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의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을 하면은 기업들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아직 여러 연구 결과들이 국책이든 민간에서 예.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대로 만약에 65세를 연장을 하게 되면 한 30조 원 정도 기업들이 부담한다고 해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청년층을 한 90만 명을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를 신규 고용을 못 한다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연구기관들이 국가 소속이냐, 예. 그다음에 이제 노조와 관련된 소속이냐, 아니면은 이제 기업 관련된 연구기관의 예. 결과가 천차만별일 거를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효과, 그런 거는 분명히 보고서에 다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KDI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개선이 됐나 하기에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역시 청년층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우리 통계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떤 예. 이유로? 그럼 실업률은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경제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많은데 월급은 작은, 근데 월급 괜찮고 좀 탄탄한 예, 일자리가 예. 없으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KDI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대의 그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 샘플을 잡는데 그 중에 20대를 추려서 왜 일 안 하고 있냐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실업률 통계에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하면 지금 실업률은 2%대가 아니고 3.4%까지 올라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뭐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4%대 초반인데 워낙 그 나라는 고실업 국가고요. 예, 네, 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한 3%, 그러니까 2%대면은 괜찮은데 예. 3%대가 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실업률은 3%대를 훨씬 넘는다는 게 KDI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밝힌 게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 쪽에서는 뭐 정년 연장은 좋은데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세대별로도 의견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난감한,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 외환위기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됐던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예, 청년 예. 고용이라든가 새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지속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나 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정책 과제 첫 번째가 전부 일자리 얘기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AI로 바뀌었지만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는 경제 내에 어떤 새로운 산업의 붐이 좀 일어나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끝나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제조기업들이 엄청나게 예. 고용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그때 IT 붐이 일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정부의 어떤 신산업 육성 이런 게 좀 조속히 빨리 속도를 내면 좋겠고 결국은 모든 문제가 잠재 성장을 높이는 문제로 네네네. 이어집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 이렇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층이 손해 본다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를 옮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전체 파일을 빨리 키우는 방법, 그게 근본적인 핵심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네,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를 확 줄이겠다. 2018년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불만과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계 입장부터 좀 전해주시죠. 산업계는 그래도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크게 배출하는 부분은 발전, 우리 예. 발전소들 그리고 수송 왔다 갔다 배든 뭐 비행기든 자동차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 부분이거든요. 산업 부분은 그래도 지금 발전소나 수송 쪽에 비해서는 정부가 요번에 공청안 내놓는 게 그나마 좀 적은데 그래도 많이 줄여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GDP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만 달러면 뭐 만 달러의 GDP를 모든 나라가 만들 때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원유 사용이.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무슨 뭐 전기 막 쓰고 뭐 석유 막 쓰고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중화공업 위주입니다. 예.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이 중화공업 비중이 높고 그렇다면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 합의에서 중화공업을 이제 없앤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 지금 정부가 3% 목표하고 있는데 3%가 문제가 아니고 뭐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예. 반면에 이제 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이제 보면은 최대 6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대비 2035년, 그러니까 원래는 2050년에 그거를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 목표가 감축 목표가 최대 60인데 지금 이건 국제 기준보다 너무 낮다. 예. 그리고 우리가 최소치를 이제 두 가지 안을 제기를 했는데 하나는 50에서 60. 그 정부가 또 이 안으로 내는 게 53에서 60인데 보통 최대치보다는 우리가 최소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제 기준은 최소치가 한 61% 정도 됩니다. 아, 예, 예. 턱없이 낮으니까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감축이 어렵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기후 위기가 현실인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AI로의 전환 같은 것들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데에는 괜찮겠습니까? 지금 중화학공업에는 사실 이제 전기전자 쪽은 중화학공업을 안 치거든요. 예. 중화학공업이라면 중후장대라서 뭐 배, 자동차, 그렇죠. 철강, 예. 석유화기인데 사실 그런 산업보다 지금 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예, 그렇죠. 생각만 해. 그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먹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게 경제 구조가 스마트하게 이제 앞으로 모든 것까지 발전하는데 결국은 이제 IT 쪽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가 심화되는데 가능하겠냐, 더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 저희들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겠다. 네. 신재생 발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뭐 일부 국가는 원전도 아예 줄이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에너지의 어떤 공급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가 오면은 태양력 발전만 보고 네.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화력 발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그 석탄하고 석유가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것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예. 기술적으로. 그 말은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과연 그 방법이 우리가 그걸 이제 에너지원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과연 AI 수요라든가 이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겠냐 이것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원전 발전 비중은 그대로 둬요. 예. 지금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원전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원전은 그대로 두고 석탄 화력 쪽에서 감축되는 거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죠.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산업이 스마트화가 되고 IT 쪽에 발전이 되면 그리고 중화학공이 없어지면 전력 수요가 쫀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예. 네. 실제로 지금도 상황이 그렇고요. 예, 산업이 더 이게 스마트화가 되고 IT가 되고 AI 쪽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전력 수요는 더 늘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게 양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계속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예, 그건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